안녕하세요, 솔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부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물론 부채는 반제품이죠. 이렇게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입한 먹그릇을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먹그릇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뚝배기처럼 안정맞게 생겼는데 뚜껑이 있어서 먹그릇을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입을 해서 이렇게 먹그릇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뚜껑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화방에서 필방에서 구입하는 그릇하고는 다르게 붓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있다 보니까 잠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서 마르고 걸쭉해지는 거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그릇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문이나 붓처럼 긴 붓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부채에다 사용할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세필에 캘리를 쓸 때 쓰던 붓들을 이용해서 깨끗이 빨아서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자루와 다이소에서 구입한 아주 매끄러운 색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깨끗한 접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숯그릇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물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교에서 나오는 고체 물감이 있는데, 그 고체 물감을 다 없애고 SWC라는 진한 물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뜻한 색, 또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밤색 계열로 해서 이렇게 새로 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팔레트가 되게 더럽죠. 그 이유는 제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이 안에 오묘하게 서로들 도와주는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저는 이걸 닦아서 쓰지는 않아요. 물론 너무 많이 지저분할 때는 닦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돼 있을 때는 저는 괜찮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팁을 하나, 이렇게 나만의 팔레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휴대하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방에다 넣어서 갖고 다니고, 하나는 이렇게 제가 이제 테이블 위에다 놓고 휘뚜루마뚜루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냥 쓰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부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자, 조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색감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좀 큰 붓을 이용을 해서 물을 좀 어느 정도 적셔서 제가 원하는 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그린 붓이 아니다 보니까 물을 쓰는 농도를 맞추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손에 익다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을 만들기도, 또 좀 더 과감하게 세 톤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능소화가 약간 5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씩 꽃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색을 만들어서 조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보면 3개, 6개 짝수로 꽃이든 무엇이든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그 틀은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경험상에 의하면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조금 덜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맞춰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꽃몽울이 다 펴지지 않은 꽃몽울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깨끗이 또 이렇게 빨아서 두었다가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꽃이 있으니 이제 꽃받침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도구를 굳이 그때그때마다 수채화 도구 따로 사고 또 붓 따로 사고 서예붓 따로 사고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일상적으로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좀 이용해서 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기는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얘 이파리도 보면 같이 양갈래로 같이 움직여요. 보면 능소화가. 그래서 큰 잎, 또 두 번째 잎, 이런 식으로 잎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참 단정하게, 그 다음에 색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색을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같이 팔레트 안에 있는 색들을 좀 같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꽃받침을 이렇게 표현해서 또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 살이다 보니까 얘가 아주 정확하게 선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억지로 막 끼워서 그리지는 마시고요. 그 보이지 않는 대로 또 먹히지 않는 대로 이렇게 부채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 곡선을 또 한 번씩 생각하면서 또 느끼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그 공간을 막 억지로 메꾸려 하지는 않아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림을 잘 그리시는, 이렇게 먹도 살짝 찍어서 조금 안정감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이러면 어느 정도 이것도 작업 거의 끝났죠. 저는 복잡하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만 해서 그리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작업을 또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능소화에는 약간 꽃잎에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같이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진한 색으로 무심한 듯
그려주시면 능소 같은 느낌이 나죠? 좀 젖어 있는 상태라, 화선지가 젖어 있는 상태라 아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좀 찬찬히 번져서 느낌이 참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지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한지에다 뭔가를 그리고 쓰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을 또 한번 해보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살짝 너무 진한 색깔 말고 이렇게 먹을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태점도 저는 좀 가급적이면 태점이라는 거는 무늬나에서는 태점이라는 걸 찍거든요. 그래서 태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림도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색을 좀 눌러준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수묵화를 꼭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먹을 조금 이용해서 찍어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색감도 더 안정감 있고 보기도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제가 그렇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능소화를 대충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들 저는 트레이드 마크가 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얀 종이가 너무 이제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 칸을 채워주는 역할을 좀 한답니다. 그래서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좀 쓴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빈 공간에 살짝 물을 들여서 이 공간들을 조금 이용을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간단하면서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을지 또 예쁘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렸어요. 글씨 쓰는 거는 제가 좀 글감을 찾아보고 써봐야지 돼서 나중에 완성된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